제 주변 친구들은 어떤 대학교를 가서 어떤 곳에 취업을 해서 뭔가 확고한 목표도 있었는데 저는 하고 싶은 뭔가의 욕망도 없었고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돈이 되는 일들이 있으면은 그런 일들은 제가 가서 다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버는 소득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적게는 정말 한 3배에서 4배? 많게는 정말 그 이상이었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돈을 그렇게 많이 버시냐. 저는 예전에 되게 게을렀고 될 대로 되겠지라는 마인드를 좀 갖고 지냈던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분양이라는 걸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그리고 무언의 꿈이라든지 목표나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은 어떤 대학교를 가서 어떤 곳에 취업을 해서 뭔가 확고한 목표도 있었는데 저는 하고 싶은 뭔가의 욕망도 없었고, 저는 조금 부정적이고 남들이 하지도 않았던 것, 제가 하지도 않았던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회사 입사하기 전에 좀 많이 게을렀어요.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고 항상 좀 일을 미루는 그런 버릇들,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되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낮에는 대학생이었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건너편 회사의 이사님이 저희 편의점의 단골이셨던 거예요. 근데 저를 조금 좋게 봐주셔가지고 업무 관련 좀 제안을 주면서 그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무를 하면서 월 200 정도 받으면서 저는 이제 좀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바깥에 있는 직장인들은 좀 다를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는 집안의 생계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년 월급은 항상 똑같은데 이게 생활비라는 게 계속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제 빚이라든지 이자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더 나아지진 않고,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제가 이 몸뚱아리 하나로 뭐 일을 해서 버는 월급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 기대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냥 눈 뜨면 일하고 기계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평범했습니다. 대학교 나왔고 직장 다녔고, 직장은 이제 병원 쪽에서 일을 오래 했었고 물류센터 이제 관리직으로 또 일을 했었어요. 아마 다른 분들이랑 다 똑같을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주말엔 이제 늦잠 자고, 저는 이제 게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게임하고, 저의 마인드는 이제 약간 욜로적인 마인드였는데 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뭐 여행이든 투자든 일단은 전 생각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실행을 했었어요.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돈이 없으면은 돈을 모아서 가잖아요. 저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라는 걸 할 때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모험은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계획 없이 좀 무모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 전에는 호텔에서 근무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결혼 후에는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그냥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사춘기를 겪고 성장을 하면서 제가 아이한테 독립을 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왔었고, 이제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가 아닌 제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20살 될 때까지 그 모든 청소년기를 이제 운동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청소년기 전부를 진짜 목숨 걸고서 이제 운동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그만두게 되고, 매주 이제 봤던 게 이제 뭐 주급이 막 몇억, 뭐 몇십억, 연봉이 막 몇백억 이런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꿈을 꾸다가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를 깨달았을 때 좀 큰 회의감에 빠져가지고 뭐 돈에 대한 결핍이나 뭐 아니면 성공에 대한 결핍이 엄청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썼던 일들이 개그맨이라는 직업인데, 제가 뭐 개그맨은 되지는 못했고 이제 지방생활을 8년 동안 20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일을 했었고, 결국에는 공개 코미디가 없어진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야, 이거는 뭐 내가 좀 안 되는 거구나, 포기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좀 들어가지고 8년 동안 시간을 쏟았지만 내가 했던 그 시간들은 이제 실패가 된 거구나라는 이런 좀 좌절을 좀 했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 개그맨 이후에는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돈이 되는 일들이 있으면은 제가 가서 다 일을 했었거든요. 노가다도 해보고 아니면은 진짜 뭐 밑바닥이라고 하는 뭐 웨이터라든지 뭐 다양한 일들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결국엔 한 1년, 2년 정도 해보고 다 그만두고 다 실패를 좀 그런 식으로 좀 경험을 하면서 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목표나 꿈 이런 것들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기만 바라고 그 시간을 내가 이용할 생각보다는 남들은 나보다 훨씬 더 지금 나은 삶을 살고 있다, 나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라는 비교하는 삶 때문에 오히려 자존감은 낮았어요.
않았었고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정말 그냥 시간만 때우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일은 시간을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인 거고 나아가야 될 길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다하게 되고 또 그거에 맞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까지도 제가 스스로 다 헤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편안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어쩌면 가장 불안정한 시기였었다라는 거를 지금은 이제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삶과 그때의 마인드랑은 지금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뭐 이전의 삶이라고 하면은 직업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강아지가 제 인생의 정말 전부였던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1순위가 제가 아니라 무조건 강아지였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를 좀 키우게 된 것도 제 욕심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인간이 약간 뭐 외로움을 충족할 수 있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서 제가 좀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외로움도 많이 없어지고 저에 대한 투자를 되게 많이 아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제가 내 자신을 위해서 뭘 사주고 싶은 거. 왜냐면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월급쟁이 인생을 좀 살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명을 키운다는 거 자체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몰랐거든요. 강아지에 대한 정말 좋은 사료, 아니면 뭐 수제 간식, 비싼 좀 간식만 먹였거든요. 강아지도 어떻게 보면 병원비가 한 번 가면은 막 몇십만에서 몇백만 원 이렇게 깨져요.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아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 홍성은이라는 사람은 약간 없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1월이라는 회사를 알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대표님을 제가 예전부터 좀 오래 만나봤기 때문에 기존에 다녔던 직장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새로 무언의 회사를 차렸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고 1월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몰랐었거든요. 인스타그램이나 SNS 이런 걸로 이제 대표님 계속 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1월이라는 회사를 만드신 거를 그때 이제 알게 됐고 운이 좋게 같은 지역이었거든요. 대표님이 일하시는 데랑 제가 살고 있던 데랑. 그때 대표님한테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면서 연락을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연락을 했는데 대표님이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면서 입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예전에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본부장님이 다른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분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시냐 그러면은 뭐 잘 하셔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저한테 버는 소득을 이제 공개를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버는 소득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적게는 정말 한 3배에서 4배? 많게는 정말 그 이상이었고 그래서 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돈을 그렇게 많이 버시냐 궁금해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물어봤었어요. 본부장님이 어떻게 하는 업무고 이런 걸 이제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자격증도 있는데 솔직히 본부장님은 자격증이 없었고 어떻게 없는 사람도 저렇게 많이 벌 수 있을까? 일하는 녹취를 저는 보내달라 그랬어요. 어떻게 일을 하는 건지. 그래서 녹취를 정말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막 들어봤는데 영업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영업이 아니다. 이건 부동산이 아니다. 바로 본부장님한테 제가 저 같이 일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본부장님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평범해 보이지만 제 마인드는 저는 좀 평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게 굳이 꼭 대학을 나와야 되나?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인생에서 한 번쯤은 영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영업 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제일 좀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쪽으로 그래도 한 번쯤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좀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대표님을 이제 전 회사에서 다른 팀이었지만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정말 대표님 팀은 진짜 남달랐어요. 분위기도 그렇고 압도적인 결과가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금 지켜봐 오다가 본부장님께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많이 든 생각인데 제가 예전에는 이 몸뚱아리 하나로 얼만큼 내가 일을 해야 제일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생각에 목포나 뭐 포항 내려가서 진짜 공순일을 하려고 했고 아니면은 뭐 임상실험? 그거 하는 쪽으로 가서 뭐 어쨌든 이 몸 하나로 어떻게든 제일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 일이라는 게 또 정직하게 노력만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진짜 이 영업만은
절대 하기 싫었는데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큰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냥 2, 300으로도 괜찮았던 시절이 당연히 있었죠. 근데 살다 보니까 이걸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고 가족 이제 4명을 이제 먹여 살리기도 쉽지가 않고 이제 이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제 빚도 억 단위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 월급만으로 이 4명을 먹여 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이제 거의 진짜 밑바닥까지 나라까지 갔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큰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직으로 이제 제가 좀 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샌가 이제 제가 서울을 살다가 집을 사야겠다는 그런 목표가 좀 생기면서 월급으로 이제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래서 이제 모아둔 돈으로 처음에 이제 투자를 했던 게 주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식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그걸 좀 그냥 넘어갔고, 그 다음에 한참 제가 직장을 다닐 때 그때가 17년, 18년도 그 비트코인 약간 열풍이 있었어요. 그냥 이제 호기심으로 한 1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게 거의 한 50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아둔 돈 이제 몇 천만 원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 또 그것까지 좀 잘 됐어요. 아, 이제 내 인생은 좀 풀리겠구나 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계속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떨어져서 손실을 봤어요. 몇 개월 나눠가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날린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한 3년 정도 이제 모으고 대출 받아서까지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 큰 돈을 갑자기 날리니까 이제 그걸 복구해야겠다. 근데 내 수준엔 돈이 없으니까 대기업 직군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대출을 좀 알아봤는데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출 받은 걸로 투자를 했는데 결국엔 그것까지 다 날려가지고 빚을 좀 많이 졌는데, 그때 또 제가 좀 취미로 했던 게임에 그때 거기다가도 제가 돈을 진짜 많이 썼어요.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로 썼거든요. 빚이 있는데도 거기다 막 카드론 받고 뭐 대출 받고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큰 빚을 져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직장인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진짜 좀 안 좋은 생각까지 하면서 고소득이라는 직업을 좀 알아보다가 알바몬에 이제 좀 검색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봤던 게 이제 분양 상담사였거든요. 그때 이제 제목에 월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관심 생겨가지고 이제 지원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거든요. 일을 찾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일을 하고 싶어서 원래 공인중개사 공부도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 분양일이 고소득이라는 걸 일단은 보고 일을 좀 배워볼까라는 생각에 타 대행사에서 4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잘하면은 전문직이고 고소득이 확실하다는 거를 보고 이 업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계속 검색하고 찾았었거든요. 근데 한 명밖에 계속 이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서웅이라는 사람이었고, 제가 고민한 거는 제가 성격이 그 회사에 들어가면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지켜만 보고 있다가 그때 만으로 46세였어요. 분명히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이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3개월을 고민을 하다가 지원을 했는데 제 간절함이 통했는지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인생의 큰 은인 같은 그런 인연이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됐습니다.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 사업, 영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은 너무 어린 나이기도 하고 뭐 모아둔 돈도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진입장벽이 낮은 영업을 찾게 됐습니다. 많이 했었어요. 로또 영업도 하고 보험도 해봤고 주식, 코인 막 TM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회사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화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영업을 안 하고 육가공에서 뭐 돼지 발골하면서 지내다가 그게 돈이 안 되니까 발골하면서도 헬스장에서 이제 투잡을 뛰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과가 새벽 4시 반에 시작을 해서 헬스장 마감하고 이제 운동하고 집에 와서 딱 씻고 누우면 새벽 2시 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300만 원을 못 벌었어요. 아, 이거는 내가 다시 그냥 영업을 해야겠다. 근데 이제 대신에 좀 큰 물 가서 놀고 싶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알바몬에 그냥 이제 서울이라고 딱 검색을 했는데 진짜 그 첫 페이지에 딱 분양이 딱 떴었거든요. 근데 그 분양이 뜬 거를 홀린 듯이 이제 클릭을 하고 전화를 해서 다음 날에 바로 이제 그 누나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때 맞췄던 정장을 입고 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제가 아까 다양한 일들 중에서 영업직에서도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영업을 하면서도 다른 영업이 뭐가 있는지도 좀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이제 부동산, 그 당시가 21년도 막 20년도 그때였는데 뉴스만 틀면은 계속 아파트 가격이 계속 막 최고가 뭐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뭐 경신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아, 부동산 쪽으로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제 주변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제 카톡으로 그냥 우연히 봤는데 지인의 프로필에 그 분양에 대한 그런 상 받은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회사를 검색을 해보고 아 여기가 부동산 일하는 곳이 맞구나 하면서 제가 그 지인을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그게 지금 이제 여기 1월그룹 대표님이신 이제 서홍일 대표님한테 제가 10년 만에 연락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업을 맨 처음에 선택을 했었을 때와 1월그룹에 이제 들어오게 됐었을 때, 뭐 입사했을 때는 부동산 일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일인지도 몰랐었고 그냥 단순히 돈이 된다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이 일을 택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빚도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금전적으로 조금 힘듦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부동산 일이다 하면은 돈이 많이 된다 약간 이거 하나 때문에 했었던 것 같고, 그때는 되돌아갈 길이 없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투자까지 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서 어느 정도의 이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 1월그룹이라는 회사를 이제 입사를 하게 된 계기는 정말 말 그대로 대표님 한 분을 보고 들어온 거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열심히 한다라는 이거를 이용만 하려고 하고 그냥 어찌저찌 이 사람들을 내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곳들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하나 어디 편하게 놓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정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회의감까지 많이 들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대표님이 이제 1월이라는 회사를 너무나도 잘 운영을 하고 계셨었고 제가 처해 있는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미팅을 통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게 돼가지고 1월이라는 회사에 들어와서 또한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인문계가 아니라 좀 전문계 쪽으로 나왔거든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서 정말 좋은 직장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나 알 법한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뭐 공기업 그냥 이런 데를 조금 많이 입사를 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좀 남들 시선에 맞춰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엔 이랬지만 이렇게 좀 전문계 나온 나도 살고 있다, 열심히 잘 살고 있다. 그래서 남들 시선에 좀 맞춰지다 보니까 인생이 좀 재미없어진 경우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태까지 재직한 이제 회사들을 보면은 1년 이상 재직한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영어학원 강사부터 세무회계 법인 회사 이제 사무직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데가 이제 공기업이거든요. 근데 공기업 자체가 되게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뭐 NCS 직무시험도 봐야 되고 되게 힘들게 들어갔어요. 힘들게 들어갔는데 거기마저도 제가 이제 재직 1년 이상 채우지 못하고 끈기 없이 좀 나왔죠. 어떻게 보면 저라는 사람이 약간 끈기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쉽게 포기하고 핑계대고 힘들게 들어간 거 비해서 아직까지는 거기가 수직적인 구조가 조금 심하거든요. 그리고 민원 처리도 해오던 업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에 비해서 금전적으로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오게 됐죠. 어떻게 보면 30이라는 나이를 바라보는 제 인생 중에서 뭔가 좀 전환점을 좀 찾고 싶었달까? 그래서 저도 알바몬을 통해서 1월그룹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분양의 분자도 모르고 부동산도 잘 몰랐고 저도 똑같았어요. 남들이랑 뭐 인스타도 많이 엿보고 그때는 유튜브 채널은 없었지만 인스타를 통해서 약간 여자 직원들이 정장을 입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새로웠어요. 그래서 제 집이랑 1월그룹이 있던 회사랑 대중교통으로 한 1시간 반 거리? 지하철로만. 근데 제가 1시간 이상 넘는 회사는 절대 안 가거든요. 특히나 서울 쪽은. 근데 그때는 서울 강동구였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많이 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보러 가게 된 이유는 그냥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왔던 인생이랑 뭔가 다르게 살고 있는, 멋있게 살고 있는 여자들을 보고 궁금하다. 그리고 대표님의 인스타가 많이 인상적이었어요. 호기심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대리 시절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처음에 대표님을 만나 뵀을 때는 제가 그때 한 21살 때쯤, 지역은 은평구, 구리 갈매 그쪽 현장을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대표님이 출근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기존에 하고 계셨던 핸드폰 매장을 좀 정리를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분양을 시작하게 된 거여서 단톡방에는 막 서홍일이라는 사람이 올라오는데 서홍일이 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일정도 잡고 막 카톡방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딱 대표님이 고객이 있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딱 출근을 한 날,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는 저는 사실 모든 사람은 미숙하고 갖춰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 사람이 못났다 이런 건 아닌데, 일단 첫인상은 골목대장이었어요. 꼬마 건달 같기도 했었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조금 귀여운 것도 있었었고, 진짜 조세호 닮은 사람이 소문만 들었는데 저 사람이 카톡방에서 나왔던 서홍일이라는 사람이구나.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좀 어울리듯이 그 풍채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랑 아우라 같은 게 좀 어마어마했었어요. 대표님은 대리 시절 때부터 상사한테 엄청 많이 잘했고, 제가 그거를 좀 많이 배웠었거든요. 상사한테 항상 커피도 타주고,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그리고 사회생활이란 것도 엄청 잘하셨고, 그리고 직원들이랑 좀 부정적이거나 뭔가 그런 직원들이랑 절대 어울리지 않으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할당량이 있으면 그거를 무조건 채우고 혼자 남아서라도 퇴근하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표님도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진급을 하게 되셨어요. 과장인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팀장들이랑 같은 그 헤드 테이블에 쓰셨었거든요. 팀장보다 홍일 과장님을 따르는 직원들이 사실 더 많기도 했었었고, 그 무언의 직원을 이끄는 힘, 그게 저는 좀 어마어마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침에 맨날 직원들 출퇴근할 때 데리러 가고, 김밥도 사놓고 막 커피도 사놓고, 야근하면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직원들 피드백이나 이런 것도 해주면서 과장이지만 팀장 같은 위치에서 대표님이 좀 일을 하셨던 것 같고, 대표님이랑 한 번이라도 일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타이틀, 매 현장 갖고 가시는 타이틀인데 1등 팀장, 무조건 여기 1등은 서홍일이다, 무조건 1등은 서홍일이다 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다른 본부, 다른 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계약 보고라든지 이런 거 올라오면은 다 서홍일이었어요. 그 정도로 해서 이제 갖춰진 실력이라든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믿고 따르는 직원들이 좀 많지 않았나. 그래서 항상 그 본부에서도 대표님이 있는 그 팀이 항상 1등이었고, 분위기도 항상 좋았고, 열정이 전체 직원 중에서 누구보다 제일 넘치면서 출퇴근도 성실하게 임하셨던 그런 시절을 팀장으로 보내셨던 것 같아요. 대리 시절이나 과장 시절이나 팀장 시절이었을 때 전 옆에서 항상 같이 봐왔던 직원이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일단 책임감이 어마어마했어요. 누구보다 책임감이 엄청 컸었고, 나서서 먼저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제가 그런 모습들을 사실 보고 좀 많이 느꼈었어요. 아, 저렇게 해야지 직원들이 따르는구나. 되게 멋있었어요. 저는 이제 대표님을 팀장님인 시절부터 봐왔는데,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정말 일에 대해 진심인 사람? 그리고 직원들을 어디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정말 잘 챙겨주는 게 너무 보였거든요. 잘 안 되고 있으면은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는데, 본부장님 팀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이 직접 가서 안 되는 부분을 될 수 있게 좀 알려주고,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직원들을 저렇게까지 챙길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 자리에서 바라봤을 때 본부장님 그 위에 항상 플랜카드가 하나 달려 있었거든요. 100개의 부정 안에서 1개의 긍정을 찾아라. 저는 그게 진짜 아직까지도 이제 잊혀지지 않게 진짜 너무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분양을 했을 때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도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마인드를 좀 많이 그 문구 하나 자체로 좀 바뀌게 되는 그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입사했을 때가 이제 홍일 팀장님이셨는데, 대리 때부터 어떻게 해왔는지는 그 예전부터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보고 들었던 거는, 대리 시절에도 나 하나 일하기가 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물어보고 하면은 누구누구 대리님 의자 가지고 제 옆으로 한번 와보세요 하면서, 지금도 본부장님한테 피드백을 요청하거나 하면은 항상 늘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리 때부터 해오셨다라는 게 이제 보이니까, 와, 한결같구나 라는 거를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고, 과장 시절에는 과장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문제가 있거나 뭔가 일이 생길 것 같거나 하면은 팀장님 선으로 가기 전에 과장님 선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그냥 만능 해결사였어요. 대리 때부터 상담을 이미 많이 해오셨던, 왜냐면은 그 모델하우스 홀이 다 홍일 대리의 그 고객들로 그냥 다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냥 또 고객이 또 와, 그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담도 이제 홍일 대리님으로서 이제 직접 상담을 들어가야 되는, 그냥 대리 때부터 알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상담을 써오고 지금까지 그 1등의 노하우를 이제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고 계시죠. 압도적이었어요, 진짜 그냥. 그래서 팀장이실 때 이제 제가 직접 체감을 하고 몸소 느꼈잖아요. 일적으로는 이제 양보도 없고 유도리라는 게 절대 없고 무조건 정석으로만 그 최대치를 노력으로 뽑아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냥 따르는 거죠. 팀장님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냥 우리도 고! 외치면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돈 못 버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지금 이제 대표님은 저한테 팀장님이셨거든요.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 봤을 때는 지금 해주시는 이제 조회나 석회 때 그런 마인드셋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허세가 심한 사람이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야망과 이런 성공에 대한 결핍이 워낙 강했던 사람인데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계셨던 분이셨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대표님을 뵀을 때는 진짜 직원 한 명 한 명을 굳이 저렇게까지 챙겨줘야 되나? 가족들도 저렇게 안 챙길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챙겨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진짜 놀 땐 놀고 일할 때 일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진짜 일할 때는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면서 정말 좀 스파르타하게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은 제가 긴 시간 봤지만 일로서만 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23년도 3월 달부터 대표님을 좀 보게 됐고, 그때 처음 봤을 때가 직급은 이제 팀장 직급으로 좀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 그 회사에서 가장 영향력도 제일 컸고 분양이라든지 팀원도 제일 많고 제일 잘하는 분으로 이미 뭔가 성과라든지 결과로서 다 증명을 해 놓으신 분이셨거든요. 하고 있는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부터 해서 다양하게 그런 저는 외적인 겉모습을 보고 멋있다라고 느낀 그런 건 아니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뱉은 말은 무조건 지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많이 끌렸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듣고 계속적으로 실현하려고 실천하려고 행동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제가 팀장으로 있었을 때 제 직원으로 들어오셨었어요. 대표님 캐릭터 아시겠지만 독보적이었죠. 재미도 있으셨고 사람들을 이끄는 힘도 있고 어디서든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모습이라든지 또 일까지 정확하고 또 빠르게 처리하는 모습들을 항상 갖추고 있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일만 잘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잘했던 거는 일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대표님만의 어마어마한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결국 그 태도 때문에 지금 1월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시는 거고 이렇게 수많은 직원들까지 같이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직원 때도 잘하셨고 그 다음에 과장 때도 잘하셨고 팀장 때도 잘하셨고 그런 말 있잖아요. 떡잎부터 다르다. 이런 말들이 정말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 사람의 재능이다 이렇게만 논하기보다는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뒤에서는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결국 보여지게 된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피곤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일에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들이 결국은 지금 뭐 1월이라는 회사를 이끄는 대표님의 모습이 대리실부터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제가 영업 직원분들 경력이 오래된 뭐 3년, 4년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되게 짧게 있던 게 맞아요. 제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뭐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대표님이 영업 직원들과 별개로 정말 내 직원이다라고 해서 채용을 했던 게 저라고 들었거든요. 입사를 하고 나서. 스쳐가면서 좀 생각이 많이 난 건데 되게 잘 챙겨주시고 많이 아껴 해주셨던 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특히 서홍일 대표님 같은 이런 대표님 유형은 정말 제가 살면서 처음 보거든요. 보통 대표라는 이미지는 갑질하면서 가스라이팅하고 대표라는 직위에 있다고 해서 남용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제가 봐온 대표는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1월 그룹에 들어왔을 때 이제 대표님을 보고도 그런 고정관념이 조금 많이 심했죠. 근데 그걸 깨워주신 분이고. 제가 바라본 대표님은 보기와 다르게 정이 굉장히 많으시고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대해 주신 분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특히 제가 더 대표님한테 다가갈 수 있었던 거는 거짓이라는 게 없는 분이시거든요. 사람한테 다가갈 때 목적을 가지고 다가가면은 이 사람을 정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이 당연히 이게 티가 나고 그러면 더 마음이 안 가거든요, 사실은. 근데 대표님은 거짓 없이 정말 잘 대해주셔서 감동받은 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죠. 지금도 감사하고. 횟수로 제가 재직한 지 이제 3년 차인데 아마 대표님이라는 사람이 제 인생에 있어 최장기간 재직 연도를 대변해주지 않는 걸까 싶습니다. 창립
독립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와 이걸 진짜 했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한 회사에서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나가서 차리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결국에는 잘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와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진짜 1월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구나. 역시 서울일이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었고 저희 대표님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 회사를 이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강하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물론 저희 직원들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저희가 노력한 만큼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대가를 치렀던 적이 사실 많이 없어요. 부당하게 일을 많이 했고 특히나 저희 팀장님이나 대표님은 더 부당하게 당하신 것도 많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여기 1월 그룹을 이제 만드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대표님이 팀장님이었을 때 그 밑에 있던 직원들이 다 따라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1월 그룹 전에 다른 회사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정말 본부장님이 누구보다 제일 잘하고 제일 멋있고 제일 책임감 있는 그런 직원이었는데 부당하게 당한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본부장님은 사실 마인드가 자기는 당해도 돼요. 근데 나를 믿고 온 내 사람은 절대 당하면 안 돼. 약간 내 사람을 지키는 게 1순위예요, 본부장님은. 그래서 나는 되지만은 내 직원은 절대 안 돼. 그런 책임감이 있던 분이셔가지고 아 자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회사에 있으면은 내 직원들까지 부당한 걸 당하겠다 해가지고 1월 그룹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자기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할 거다. 본부장님 믿고 저도 그 회사를 퇴사를 하고 지금 이제 본부장님한테 저도 같이 해보고 싶다고 해서 지금 1월 그룹에 들어와서 같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같은 분이 없지 않을까. 진짜 이런 대행사는 처음 봐요. 아무래도 전국에서 진짜 하나밖에 없긴 할 텐데 일반적인 분양 대행사의 수수료 보류나 진짜 머릿수를 채우기 위한 채용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전 회사에서 계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 날짜에 안 주고 첫 계약을 한 달, 두 달을 밀려서 수수료 보류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문제가 생기면은 너 이런 일 생기면 수수료 보류야.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듣고 근데 여기는 그 지급 날짜보다 본부장님이 먼저 내려주세요, 수수료를. 저는 진짜 이거 보고 와 진짜 이런 대행사가 있을 수 있구나 너무 생각이 들고 그리고 머릿수를 위한 채용이 아니라 진짜 일할 사람만 뽑는 게 직원의 입장으로서는 같이 힘을 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본부장님께 이런 좋은 환경을 진짜 만들어 주신 것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아마 전국에서 이런 분양 대행사는 1월 그룹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옆에서 눈으로 다 봐왔기 때문에 솔직히 할 말이 많은데 본부장님도 처음에는 아 이런 분양바닥을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면서 나가려고 포기하려고 하셨던 분이었어요. 1월 그룹이라는 회사도 만들고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계시고 분양에서 이제 탑을 찍고 계시잖아요. 결국엔 책임감 하나였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솔직히 저는 지금 약간 막 좀 뭉클하기도 해요. 얼마나 그 책임감 하나로 어렵게 버텨오셨을까 싶긴 한데 분양 쪽이 위에서 뭔가 다 해먹고 뭐 밑으로 내려오는 돈을 일정치 못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가 당연히 지불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본부장님이 나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라고 해서 1월 그룹 따로 만드신 거예요. 오히려 더 일찍 받고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받았지 덜 받고 못 받고 하는 거는 본부장님이 이런 대표 사장으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누구나 처음 하는 일에는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뭔가 이 사례가 없으니까 맞는 일인지 옳은 일인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고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본부장님이 그래서 먼저 뭐 흙바닥이든 길바닥이든 뭐 가시밭길이든 혼자 먼저 가보고 그 길을 닦아놓고 저희를 이제 끌고 가주세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혼자 먼저 해보고 가보고 시행착오 다 겪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제일 좋은 길로 저희를 이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솔직히 안 될 수가 없고 늘 도전이고 모험이고 막 도박이었던 일들을 다 그냥 성공으로 결과물 잘 만들어 주셔서 저희는 그래서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살면서 해보지 못할 것들을 여기 1월에서 진짜 많이 해왔고 저도 여기서 도전하는 것들도 진짜 많이 생겼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지금 1월에서 일하는 게 인생에서 제일 재밌어요. 지금 진짜로 계속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게끔 계속 만들어주시고 저를 계속 도전하게 만들어주시니까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주신 저희 본부장님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양회사는 이런 직원들한테 돈을 안 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허다하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자기 자신이면 괜찮은데 날 믿고 온 팀원들한테까지 그런 피해가 끼치니까 내 팀원들이 죽어나는 걸 볼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수많은 미팅을 다녔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을 하면 대표님이 안 계셨어요. 항상. 아직까지도 솔직히 좀 기억에 딱 남는 게 있는데 출근하셔가지고 잠시 저를 부르셔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그때 이야기보다는 그 대표님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 모든 거를 이제 다 짊어지고 계신 그런 표정이 좀 눈에 보이고 그때 말씀하셨던 이제 팀원이 죽어나는 걸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랑 지금과 이제 상반되게 좀 비교해보면 그때 뱉으셨던 말씀들을 아직까지도 좀 지키시는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 회사에 있을 때 대표님께서 1월그룹이라는 회사를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아무도 안 간 사람 없이 모두가 다 투입을 해서 다 같이 따라갔는데 그때 했던 결정들이 되게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영상도 촬영하게 됐고 회사도 그때보다 당연히 더 커지고 저희 그 직원들한테 대한 복지라든지 그런 것들도 더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회사가 커지면서 같이 저도 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좀 되게 잘 하신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하지 못하고 진정성이라는 것을 보이지 못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이 1월그룹을 또 창립하셨을 때는 그 청렴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진정성이라든지 기본적인 태도고 그런 모습들이 가장 기본 바탕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또 1월그룹이 지금 불화할 정도로 너무나도 인정을 많이 받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실력과 좋은 결과들을 지금 많이 이끌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를 단순히 창립하고 회사를 이끈다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를 저 또한 알고 있어요. 저도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회사를 따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라 했었는데 내가 조금의 기준이 조금 더 흐려지고 나 또한 나태해지는 모습들이 있었을 때 이 회사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식간에 다 무너진다라는 것 또한 저도 굉장히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창립을 해서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는 거는 부단한 노력이 당연히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이념과 바탕에는 당연히 청렴이라든지 진정성 그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진심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월그룹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 전국에서 1월그룹을 찾는 곳도 굉장히 많아졌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요. 저 또한 거기에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팀장님, 다른 대리님들도 다 공감을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결과가 없는 거. 제일 힘들기도 하고 제 돈을 떠나서 정말 노력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의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걸 보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는 이 일을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방법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마음은 정말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막 불타는 욕망이 있는데 행동으로는 그게 되지 않을 때 두 번째로 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그리고 행동으로 뜻대로 내가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좀 자책하는 거에 대해서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했을 때 나오지 않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대리 시절이 지나고 과장이 이제 됐을 때 과장이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이제 허리 역할이거든요. 기둥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힘들게 이제 부른 고객들을 책임감을 갖고 그 상담을 이제 들어가는 건데 제가 너무 능력이 없었어요. 너무 부족했고 오는 고객들을 제가 다 놓쳤거든요. 다 집에 돌려보내고 성과가 없다 보니까 위에서 너는 상담하지 마라. 상담하면 안 되겠다. 너가 들어가는 상담 건들은 되게 형편은 없다. 왜냐면 직원들이 힘들게 부른 거를 제가 다 어떻게 보면 망쳐버린 거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사실 제일 힘들었었어요. 일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일은 너무 좋은데 너 일하지 마. 이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주말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모델하우스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상담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공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혼자 계속 한참 생각하다가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저도 결국 본부장님한테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상담했던 고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어려워서 부르지 못한 고객들 그럼 내가 최소한 정말 그것까지는 내가 마무리하자 해가지고 사무실 들어가자마자 직원들한테 너네 힘들게 불렀는데 계약을 안 쓴 고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너네가 부르지 못한 그런 고객들이 있으면은 나한테 연락처를 다 공유를 해줘라. 그럼 내가 정말 이거를 다 어떻게든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그걸 먼저 한번 해봤어요. 저도 사실 그때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했어요. 내가 이것도 아니면은 난 정말 능력이 없는 거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정말 해봐야지 알아요. 해보니까 제 간절함이 통했는지 고객이 오게 되고 제 상담을 듣다가 계약이라는 그런 성과까지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진짜 영업이 아니었구나.
내가 일을 한 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먼저 나서서 내가 정말 노력하고 간절해야지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시 상담이라는 기회를 정말 어렵게 다시 한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로 제가 지금까지 그 상담을 지금 내려놓지 않고 지금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가 뭐 직급이 팀장이든 아니면은 뭐 나중에 제가 정말 팀원들을 뭐 많이 꾸려가지고 제가 뭐 본부장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를 놓진 않을 거예요. 이 상담이라는 그 성취감이 정말 크거든요. 이뤄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못 내려놓을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이 분양을 좀 처음 해왔었으니까 그때는 저한테 했던 말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시키는 대로 했는데 계약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따지는 게 많았어요. 부부를 불러라. 그래서 부부를 불렀는데 또 안 나오니까 30대, 40대를 불러라. 그래서 불렀는데 또 안 나오고 저는 여기서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 왜 시키는 대로만 하냐. 그러니까 안 나오지. 이런 말을 전 회사에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아무래도 분양했을 때 제일 힘들었었는데 여기는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그 성향에 맞춰서 피드백을 해주시고 틀에 가두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서 하고 싶은 방향이나 이런 거를 좀 수용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일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1월 그룹에 들어와서는 뭐 힘든 그런 순간은 진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약이 매주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약이 4개월간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고객 방문은 계속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저 자신한테도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피드백도 많이 받고 그리고 저희 뭐 과장님께 많이 물어보고 저 자신한테도 계속 막 다듬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냥 하루만 놀다가 쉬었다 와라. 그렇게 하루 휴무하고 나서 마음을 비웠더니 그 다음 주에 바로 계약이 나왔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인생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고 결과가 나오게끔 일을 하면 된다는 거. 제가 지금 3년차 되면서 이런 과정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전처럼 힘들진 않아요. 어떻게 일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온다는 걸 제가 하다 보니까 좀 굳은살이 배겼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방법을 아니까 더 빨리 슬럼프를 극복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영업직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 못했을 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장기간 한 4개월, 5개월 동안 돈을 못 번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다 우리 대표님께서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만 했었을 때 결과는 당연히 따라왔었고 4개월, 5개월 동안 안 나온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걸음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살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은 뭐 4개월이든 5개월이든 그 이상 뭐 6개월이, 7개월이 됐더라도 전혀 뭐 무섭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고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강한 자신감으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계약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내 통장에 뭐 잔고가 없고 저는 이때가 가장 힘들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상하리 많지 하늘도 나를 정말 막 버린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들 정도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안 될 때가 꼭 오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시간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무언가에 대한 노력을 더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가 한두 번쯤은 꼭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너무나도 힘들었었는데 사람은 힘든 순간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오고 시간이 온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만 갖고 그냥 버티다 보니까 이 일을 지금까지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직급에 따라서 힘들었던 순간이 크게 나눠졌었던 것 같아요. 대리 시절 때는 계약이 안 나오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었고 과장 때는 나를 믿고 어렵게 부른 고객들에 대한 상담을 내가 만들어주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사람을 진심으로 챙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심을 약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느꼈을 때도 많이 힘들었었고요. 근데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 결국은 내가 성장하기 위한 다 발판이 됐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뭐 T적 성향을 갖고 너무나도 냉정해 보이고 냉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고 조금 더 정확한 또 기준이 어느 정도는 제 스스로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힘든 순간들은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가짐을 그다음에 마인드를 가지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분양을 좀 그만두게 된 계기는 전 회사에서 신뢰가 좀 떨어졌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미래가 안 보여서 좀 분양을 그만두게 됐었거든요. 저는 정말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은 말도 정말 많이 들었고 제가 이제 고객을 부르면은 제 팀장님이 아니라 다른 팀장님으로 갑자기 고객 오기 조금 몇 분 전에 그게 바뀌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계약이 나오려면은 이게 상황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이제 팀장님이랑 맞춰
써본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몇 분 전에 갑자기 또 바꿔야 돼서 하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좀 혼돈도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담을 이제 제가 할 능력이 안 돼서 들어가 주시는 거는 정말 감사한데 그 점에서는 신뢰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항상 저한테는 오면 써줄게, 무조건 써줄게 했는데 막상 들어가는 거는 또 다른 팀장님이시고 아 이제는 내가 이 일에 그만해도 되겠다, 이 회사는 좀 그만 다녀도 되겠다, 이렇게 신뢰가 떨어져서 그래서 분양을 좀 그만두게 됐었던 것 같아요. 분양 일을 하면서 계약을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12월 달에 한 달 동안 공백이 있고 나서 그만두기까지 매주 계약이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 압도적으로 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제 혼자 그 강박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욕심? 그런 거를 좀 못 견뎌가지고 대표님한테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때도 겉으로는 차갑게 하셨지만 끝나고 나서 식사하면서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욕심, 뭐 욕망 이런 것들이 저를 좀 갉아먹어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만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분양회사를 관두고 이제 일반적인 월급을 주는 회사로 들어가 보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하고 싶은 일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병원 업무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피부과나 성형외과 이런 쪽에 좀 들어가고 싶었는데 피부과에 들어가서 원무과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분양에서 조금은 그래도 큰 금액이 한 번에 들어온 적은 있으니까 그 일에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밤 12시 이렇게까지 일해도 아, 내 선에서는 최고가 300이구나 이걸 느끼다 보니까 월세나 이런 거 내고 나면은 남는 돈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이제 아, 내 집 마련은 진짜 꿈에도 못 꾸겠구나 생각해서 계속 분양이 생각났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마음 한편에 계속. 그때 제가 속해 있던 팀은 좀 군대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대표님의 팀은 진짜 맨날 하하호호 웃고 있고 항상 보면은 다 사람들도 막 웃고 다녀요. 나오는 결과도 훨씬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대표님 팀을 누가 봐도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저도 이제 해봤었으니까 제가 포기해야 됐던 게 정말 많았거든요. 물론 이제 일반 직장인보다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것도 그렇고 이 일에 내가 진짜 진심으로 다할 수 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조금 들어오기 전에는 한 몇 개월 동안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제가 다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도 했는데 어쨌든 죽기 전에 분양에 대한 솔직히 마음 한편에 미련은 있었으니까 한 번은 다시 해보자. 내가 해보고 싶은 거는 해보고 죽자. 약간 이런 게 강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대표님께 지원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만두고 나서는 일단 1월 그룹에 대한 그 정신이 박혀 있어서 어떤 걸 하든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TV 설치도 해보고 뭐 에어컨 청소도 해보고 바로 직전에는 이제 입주 청소까지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작년서부터 1월 그룹에 대한 유튜브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챙겨봤어요. 1월 그룹 안에서는 그 정신이 정상이었는데 밖에 나가니까 제가 그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한두 달 정도는 유지되다가 주변에 이제 영향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엄청 방황하거나 나태해진 삶을 살게 되면서 아, 이거 좀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1월 그룹 유튜브 쇼츠에 보면은 지금도 해주시는 뭐 조회나 석회 때 해주시는 그런 대표님의 마인드셋 되는 이야기들을 혼자서 집에서 그 틀어놓고 이렇게 서서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다시 1월로 돌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적으로는. 대표님께서 저한테 회사 안에 있을 때 엄청나게 베풀어 주시고 챙겨주셨는데 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만두다 보니까 다시 연락하기가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살다가는 잘못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 대표님한테도 문자 보낼 때도 돈을 벌고 싶어요가 아니라 다시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라고 연락을 드리면서 입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제가 사무직으로 입사를 했어요. 1월 그룹에. 그리고 제가 입사 3개월 만에 끈기 없이 퇴사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통보를 드렸죠. 근데 그냥 회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사무직을 퇴사한다는 통보였어요. 영업직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는 그 당시에 제 생각을 바꿔줬던 분이 계셨는데 지금 이 팀에 김수아 과장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입사하자마자 월에 몇 천만 원 이상의 돈을 거의 매달 꼬박꼬박 벌어가고 있는 걸 직접적으로 눈에 보니까 사실 현타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월급쟁이를 하면서 강아지를 키우는 게 되게 많이 벅찬 느낌이 많았는데 이제 나이도 어린데 정말 좋은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자기가 사고 싶은 명품들도 막
금액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그게 되게 많이 부러웠던 것 같고 그게 좀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넘어오게 된 계기. 한 1년 정도를 영업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업직으로 넘어오게 되고 제 빈자리를 조금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 고용을 해야 하잖아요. 면접도 많이 보러 오고 실제로 일도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게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파트너로서 안 맞는다 싶으면은 솔직히 뭐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어렵잖아요. 같이 일하는 게. 대표님이 더 이상 그냥 채용 안 하겠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했던 업무들이 있는데 영업직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일을 다 놓아버리자니 대표님의 눈에 좀 많이 걸렸고 그걸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영업직을 하면서 많이 도와드렸던 것 같고 회사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제 정말 기획부서라는 거를 꾸려서 차려야겠다 하셔서 제가 흔쾌히 제가 대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바로 옆에서 대표님이랑 같이 일을 해오면서 대표님의 성격과 정말 일하실 때 어떤 모습이신지 이런 걸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큼 대표님의 성격을 좀 받아주면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님이 구할 수 있을까라는 좀 심정도 있었고 대표님이 저한테 너무 도와주신 게 너무 많아요. 제 인생 선배로서 마인드로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대표님이 바라보고 있는 꿈에 제가 한번 도와드리고 싶다라고 좀 생각한 게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사무직에서 영업직으로 넘어간 것도 솔직히 쉬운 결정은 아니고 영업직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솔직히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랑 같이 한다면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흔쾌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제가 분양을 하면서 개인 계약, 첫 계약이 나왔을 때 사실 제일 성취감을 느꼈는데 저는 20살 때부터 영업을 시작을 하고 1년 동안 계약을 단 하나도 못 썼었어요. 1년 동안 받은 월급도 없고 누가 지원을 해준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20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분양업에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뛰어들었는데 뛰어들었던 회사가 제가 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도 이제 저는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운 좋게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회사에서 거의 한 2달, 3달 정도 일을 하다가 드디어 저한테 계약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돈은 돈이지만은 돈을 떠나서 저는 그 계약이라는 맛을 좀 알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21살 때 첫 계약이 나왔을 때에 대한 성취감. 그때 모델하우스에서 혼자 울었어요. 상담하고 있는 상담사분, 팀장님 뒤에서 혼자 눈물 훔치고 있었고 그리고 집에 갈 때 기분 좋아서 소리도 질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딱 들어온 돈 보고 와 이게 진짜 분양이구나. 이거는 진짜 사기가 아니구나. 저는 사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이 직업에 의구심도 되게 컸었었고 이상한 직업이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택했고 제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때 딱 들어온 돈 보고 와이씨 이거구나 하고 그때 확신 생겨서 대학교도 자퇴를 했었고 그 정도로 그거에 대한 성취감이 일단 1순위였고 두 번째로는 저희 직원들 누가 보면은 어떻게 극단적으로 저렇게까지 일을 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계약이 조금 더디거나 늦게 나온 직원들이 있어요. 저희 직원들 중에서 그 기간 동안에서 일을 제대로 안 했던 것도 있고 방법이 틀려서 저는 계약이 조금 더 더디게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갖춰지지 않은 마인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결과가 늦었던 직원들 그런 직원들이 첫 계약이 나왔을 때 조금 성취감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안 했어도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상원 대리님이 계약을 쓰고 전체 회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원 대리가 막 첫 계약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인사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저도 이제 울컥하면서 눈물이 날 뻔도 했었고 다 같이 이렇게 축하해주는 그런 게 저한테는 이제는 성취감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1월에 입사하기 전에는 진급이라든지 상담 이런 거에 욕심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진급을 시켜놓고 이 일을 해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하기 싫어서 사실 불평불만이 되게 많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요. 무언가를 이제 제대로 배워보거나 배우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었었고 근데 1월에 들어와서는 저도 마인드가 정말 많이 바뀌었고 들어온 이유가 저도 명백하게 있으니까 그때 이제 대표님이 운 좋게 저한테 이제 기회를 좀 주신 적이 있어요. 상담이라든지
준비라든지 너 고객은 그래도 너가 한번 해봐라 하면서 이제 뭐 브리핑 준비라든지 연습이라든지 그래서 그때 이제 재한 팀장님이랑 막 유진 대리님이랑 사무실에서 밤 11시, 12시까지 남아가지고 저희끼리 막 머리 맞대고 팀장님한테 상담 배우고 그랬던 시간들이 지금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 1월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상담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뭔가를 배우고 준비를 한다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브리핑 준비로 인한 첫 상담. 그때가 이제 광교 현장이었는데 그때 저의 첫 목표는 당연히 상담 지원 없음. 그게 사실 저에게 제일 큰 목표였었어요. 돈이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사실 카톡방에 상담 지원 없음, 김수아 대리 이게 하나 올라가는 게 저의 좀 목표였기 때문에 그거를 잃었을 때에 대해서 성취감도 좀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강동구 때 그 현장에서 성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현장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때는 저조했었는데 광교 현장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본부장님한테 배운 것 중 하나가 제가 같이 일을 하는 직원들이랑 퇴근하고서도 저는 이제 현장에 대해서 직원들이랑 현장 공부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이 알아보고 그땐 잠도 안 잤어요. 힘든 시기가 있으니까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밤낮 없이 잠도 안 자고 직원들이랑 엄청 일을 좀 심하게 많이 했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 투입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가 들어갔는데 정말 우리가 노력한 게 통했는지 전원 계약이 나왔었거든요. 1월 그룹 전원 계약이. 그때 성취감이 저는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분양을 한번 해왔고 새로운 회사로 다시 들어온 건데 들어오면서 진짜 목표가 하나 있었던 게 한 달 안에 계약 쓰기였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한 달 안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한 달째 계약이 딱 나오고 그리고 그날 또 이제 저희가 다 같이 푸꾸옥을 가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목표도 이루고 즐겁게 또 여행을 가니까 진짜 이거는 제 인생의 최고의 술안주일 것 같아요. 성취감이라고 하면은 좀 많아요. 그 중에서 생각이 나는 게 오랫동안 진짜 계약이 안 나오던 직원의 계약을 제가 처음으로 그 직원의 첫 계약을 써준 거죠. 그때 당시 그 본부장님이 계약이 나온 그 직원의 모습 보고 슬쩍 이렇게 카메라를 딱 찍더라고요. 본부장님도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지금 이 순간을 남기려고 하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와, 못 쓰면 어쩔 뻔했나 싶기도 하고 그때 진짜 뿌듯했거든요. 그거랑 이제 신입이 들어왔을 때 그 신입이 그래도 이 한 달 안에 어떻게든 계약을 써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적응기도 마치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내내 붙어 다니면서 집중 마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에 바로 일정도 잡고 그 일정을 제가 상담을 들어가게 되는 이제 기회가 또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저도 이제 계약을 그 직원의 성과를 또 만들어 줄 수 있었어요. 남을 위해서 하는 만큼 나한테도 돌아온다라는 거를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듣기만 했지 제가 막 체감을 그렇게 많이 못 해봤거든요. 근데 하니까 다시 저한테로 돌아와요. 저는 진짜 이 직원이 계약이 나오기를 하는 마음에서 집중 마크를 하고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건데 저도 같이 돈을 벌게 되다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도 이게 더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약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 관리 고객을 불러가지고 저 스스로 또 상담 지원 없이 또 써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성장을 하고 있구나. 저는 솔직히 팍팍 올라가지는 못해요. 성격상 너무 느려가지고 근데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저도 느껴지는 부분들 그런 것들 한번 적어봤어요. 당연히 이제 첫 계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3년에 이제 10월 달에 입사를 해서 첫 계약을 1월 31일에 썼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계약이 안 나오니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3개월 만에 계약이 나와서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고객님이 모델하우스를 10시에 오픈하는데 9시에 오셔가지고 오픈을 안 해가지고 그 고객님 차에 제가 같이 타가지고 1시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픈하자마자 모델하우스 이제 입장을 해가지고 대표님한테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그 1시간 정도 이제 상담을 했나? 고객이 이제 계약을 안 쓰고 가는 거예요. 저도 진짜 간절했는지 나와가지고 모델하우스랑 현장이랑 가까워가지고 그 현장을 3바퀴를 돌았어요. 같이 돌면서 이제 고객한테 이 현장의 장점을 다시 얘기하고 고객을 모델하우스로 다시 모시고 가서 다시 상담을 해가지고 계약을 이제 체결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고객을 다시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은 계약이 안 나왔던 건데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첫 계약이었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계약이라는 건 영업사원이랑 이제 상담사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혼자서만은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때 저도 대표님이 피드백 해주고 고객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모셔와라. 그 피드백을 수용받고 다시 이제 모시고 가서 그래서 계약이 나와가지고 혼자서만 잘해서는 절대 계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나 그런 거는 회사 대표님이나 아니면 팀장님, 과장님들이 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만 받아봤지 제가 일해가지고 소득으로 1,000만 원 이상을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첫 수수료를 1,36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남편한테 자랑하듯이 그냥 다 줬을 때 정말 짜릿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 달에 수수료를 2번 받거든요. 그래서 보름 뒤에 바로 들어올 수수료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그냥 이거 써 이런 식으로 줬던 게 제일 기분이 좋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중도금 수수료를 4천만 원 정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선물처럼 줬더니 그 이후로는 남편이 제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외조를 하겠다는 말을 본인 입으로, 원래 그런 성격이 절대 아닌데 그런 말을 해서 지금은 제가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외조를 받아서. 기억에 남는 성취감은 사실 첫 계약은 아니에요. 왜냐면 첫 계약은 제가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입사하고서 5일 만에 첫 계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벙 쪄가지고 뭐 기분이 좋고 이런 건 없었고요. 대표님께서 이제 1월그룹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창립하신 건지 제가 잘 옆에서 지켜보면 잘 알고 있으니까 1월그룹이 창립하고서 첫 계약이 나왔을 때 가장 기뻤어요. 내가 뭔가 대표님한테 받았던 것들 드디어 좀 이 회사에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 1월그룹이 창립하고 나서 나온 첫 계약이 저한테는 가장 성취감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들어올 때 딱 목표를 하고 들어온 게, 제가 이제 영업직을 하다가 들어왔다 보니까 언제까지 TM을 하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TM이 아닌 진짜 이 분양 상담사로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계약을 좀 체결하는 그런 모습까지 좀 상상을 하면서 제가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런 순간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가장 좀 성취감도 컸고, 한번 해보시면 진짜 성취감이 엄청 큰 일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들 계약을 만들어줬을 때가 항상 그 성취감이 가장 높거든요. 결국은 대리 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몸소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정말 이 고객 한 명 한 명을 부르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고객 한 명 한 명의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과 압박과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상담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상담을 들어갔었을 때 보란듯이 계약을 만들어내고 그 직원한테 주먹을 치면서 화이팅을 외쳐주고, 그 다음에 오늘도 만들어냈다라고 한마디 해줬을 때가, 이 일은 그 도파민 하나로 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도파민 하나하나가 정말 터질 때마다 와, 정말 이 직원 살았다. 물론 나도 계약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그 힘듦을 알기 때문에 그거에서 오는 그 성취감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매 순간인 것 같아요. 결국은 직원들이 어렵게 이제 부르는 고객들에 대한 계약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었을 때, 그때에 대한 성취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예전에 제 마인드는 부정적이고 불평불만했었고, 그리고 저는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걸 사실 정말 싫어했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싫어하고 낯선 공간도 싫어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내가 익숙했던 것만 찾던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될 대로 되겠지라는 패배자 마인드가 사실 좀 컸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될 대로 되겠지 이런 마인드는 전혀 없고, 첫 번째로는 내가 무조건 노력한 만큼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라는 걸 명백히 알았기 때문에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마인드가 바꾸게 되면서 성격도 부정적이었던 게 지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저도 좋은 말 많이 뱉으면서 좋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었고, 주변 직원들은 쌈딱이다, 상여자다, 테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할 정도로, 저는 원래는 직원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사실 안 좋아했었었고 회식도 안 좋아했었었고, 항상 구석에서 혼자 자리를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일도 혼자 하고 이기적으로 일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 1월그룹 직원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을 보면은 기분이 좋고, 가끔은 진짜 쥐어 패버리고 싶을 정도로 짜증나는 그런 순간들도 있기도 하지만은, 정말 한 명 한 명 너무 소중하고 아끼다 보니까 직원들이 잘 됐음 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짜 일을 하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저도 이제 회사에 대한 뭐 애사심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대표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거 하나로 지금은 이제 진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서 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사실 엄청 게으르고 정말 나태하고 항상 이 일을 미루는 이제 그랬었는데,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제가 이제 하지 않으면은 제가 벌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 먼저 하게 됐고, 잘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따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는 거였거든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는. 그거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옆에서 좀 따라했어요. 저도 너무 잘 되고 싶으니까. 한번 저도 무너져 본 적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많이 느꼈어요. 아, 이거는
내가 하지 않으면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구나. 누구보다 일을 저는 많이 했어요. 출근도 당연하지만은 퇴근도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고 항상 제가 문을 잠그고 퇴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몸에 배어지다 보니까 현재도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그리고 누구보다 늦게 가는 습관, 이게 지금의 현재 마인드고, 제가 지금은 쉬고 싶다기보다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자, 약간 지금은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제 현재 마인드는 그냥 일단 하고 그냥 하자. 그리고 끝장을 보자인 것 같아요. 어차피 다시 들어온 것도 그 전에 미련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련을 아예 여기서 진짜 깔끔히 다 없앨 정도로 저는 이 일에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하고 싶고, 잘 안 되면은 저희한테는 해결책인 대표님이 계시니까, 이 일에 그래도 좀 성공에 가까우신 분이니까 언제든지 진짜 뭐 물어봐도 되고 해서 진짜 이 일을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영향을 여기서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진짜 항상 다들 표정이나 뭐 웃고 계시는 것도 그렇고, 뭐 말이나 이런 언행조차도 너무 긍정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분들이 오히려 버티기 힘들 정도로, 여기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긍정적인 영향을 정말 많이 받기 때문에 진짜 어떤 일이든 다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를 움직이는 이런 원동력은 그냥 해요. 그냥 해. 김연아라든지 김연경 선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하는 말들을 저도 이렇게 뭐 보잖아요. 인스타도 많이 뜨고.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막 와닿진 않았었어요. 그냥 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냥 하라고? 어떤 말일까 했는데, 제가 이거를 멋진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왜냐면은 머리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는 나를 계속 안주하게 만들고 가만히 있게 만들고 더 편한 길을 찾게 만드는 달콤한 속삭임 이거든요. 머리에서 생각나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하기 싫은 것들을 해내야 진짜로 거기에서 더 결과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냥 하라고 하는지 진짜 알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그냥 해야 돼요. 그냥 못 먹어도 고고 그냥 해야 돼요. 예전에는 제가 그냥 대책 없이 좀 살았고, 쉬는 날에는 늦게까지 게임하고 늦잠도 자고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바뀐 게 거의 잠을 잘 안 잡니다. 일단 새벽에 뭐 5시, 6시에 이제 눈이 떠지는 건 당연하고, 살면서 제가 새벽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6개월 동안 넘게 새벽 5시, 6시 운동을 다니고 부지런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 다닐 때는 그냥 일하고 퇴근하면 이제 놀기 바빴는데, 지금은 일을 하면서도 학창시절에 안 했던 공부를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부동산이나 뉴스 같은 거나, 아무래도 고객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예전에 그냥 엄마로, 주부로만 살 때는 꿈이 아예 없었어요. 남편의 그 월급만으로 정해진 소득 안에서 뭐 노후 자금이나 이런 것까지 싹 다 계획을 해서 생활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쓸 자금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저 자신을 잃고 산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자존감도 되게 낮았고, 제가 사회에 나와서 회사 생활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저 자신한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갖고 싶은 건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사고 싶다는 그런 욕심은 없고, 제가 이제 예전 모습을 생각하면 저도 놀라울 정도로 제가 많이 지금 바뀌어 있고, 저희 동네 사람들이 봐도 제 표정이 바뀌었다고 많이들 하거든요. 50세에 제 인생을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 같고, 앞으로 제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재밌게 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엄청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과거에는 제가 매사에 부정적이고 화가 나면 주체가 안 됐었거든요. 조회나 석회 때 대표님이나 팀장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들과, 그리고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100개의 부정 안에 1개의 긍정을 찾아라. 사실 이 말이 처음에는 뜻을 잘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1월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엄청 머릿속에 박혀 있게 됐거든요. 뭐 화가 나는 순간이나 최대한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실패라든지 좌절하고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더라면은, 이제는 그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닌 좀 잘 가고 있는 이제 성장 과정이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뭐 좀 힘든 일이 오더라도 오히려 좀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왔기 때문에 내가 더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분양이라는 일은 지금 당장의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하지 않는 거고,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신입 직원들한테도 그다음에 기존 직원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그만한 작은 의구심 하나가 굉장히 큰 의구심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의구심보다는 조금 더 확신을 갖고 해야 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서 될지 안 될지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무조건적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많이 낮았었던 그다음에 초라하다고 느꼈었던 제 스스로의 모습이 지금은 정말 어떤 거 하나라도 다 무조건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도 그 마음가짐을 갖고 이 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의구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약간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 더 확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지내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뭐 실력은 당연히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력을 쌓아가기 위해서도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인드를 넘어서 제 인생의 우선순위를 좀 바꿔주신 분이 저희 대표님이시거든요. 그 사람의 마인드부터 해서 이런 걸 되게 바꿀 수 있다는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능력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강아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좀 1순위였다면 지금은 저에 대한 1순위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제가 회사를 1년 이상 다녀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어느덧 횟수로 보면 3년 차인데 끈기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핑계대지 않고 좀 이것저것 많이 도전해보려고 하는 마인드로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여기 1월에서 제가 첫 번째로 이룬 목표는 1월에 다시 입사를 했을 때는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입사를 했냐면은 대표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면은 나는 무조건 차석은 기본적으로 돼야겠다.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이제 김수아 대리로 입사를 했지만은 저의 목표는 차석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과장처럼 일을 한번 해보자. 같은 다 대리였는데 이들이 안 하는 거를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나는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임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이룬 목표는 일단은 진급을 했어요. 차석에 대한 타이틀을 너무 갖고 싶었고 목표가 뚜렷했었기 때문에 진급에 대한 목표를 이뤘었고 두 번째로는 차를 좀 바꾸고 싶었었어요. 차를 바꿔야겠다라는 목표도 세우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1월에서 차를 2번이나 바꿨어요. 저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 그리고 팀장님, 대표님이 저를 엄청 진짜 많이 알려주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의 성과도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남들이 다 원하는 뭐 로망이 될 수도 있긴 한데 효도예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 저희 언니, 그리고 저는 조카가 2명 있는데 제 조카를 정말 예뻐해요. 너 딸이냐라고 할 정도로 저는 애기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언니, 우리 조카들을 남들이 봤을 때 와, 저 집 딸내미는 무슨 일을 하길래 저런 거를 받지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어릴 때는 진짜 손 벌린 것도 많고 사고 친 것도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도 해드리고 싶기도 했었었고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도 이제 저한테는 편하게 얘기를 좀 하세요. 아버지는 얘기를 못하고 어머니는 이제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전화가 오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산적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사달라는 게 있을 때 다 해줄 수 있는 거 눈치 안 보고 그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가족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지만은 뭐 부족하지 않게 다 해주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목표를 많이 좀 이뤘던 것 같아요. 대표님 덕분에. 현재 목표는 일단은 작은 목표를 먼저 얘기하면은 일단 저희 1월 그룹 전 직원이 한 현장에서 이제 전원 계약이 나오는 거. 대표님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표님의 목표가 저의 목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신입이든 경력직이든 다 상관없이 저희 전체 직원이 채로 계약을 써서 진짜 기분 좋은데 더 좋은 해외여행으로 놀러 가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1등 팀장이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유한 팀장님과 재한 팀장님 감히 제가 그들을 잡을 순 없지만 언젠간 잡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목표는 1월에서 최연소로 여자 팀장을 다는 게 저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사실 남자다 보니까 차에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정말 드림카였던 BMW의 X6M 이것도 제가 사봤고
또 이건 남녀노소 불문하고 드림카, 지바겐도 제가 사보고 지금 현재는 정말 누구의 드림카죠? 람보르기니 이제 우루스까지 이거를 제가 1월 그룹에서 지금 현재 이룬 목표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물질적인 것들 약간 차에 대한 것만인데 제 앞으로의 목표는 제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얻는 것보다는 저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하는 직원들도 저처럼 상담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끼리 팀을 좀 꾸렸으면 하는, 그래서 꾸릴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직원들을 다 분양 상담사로 이렇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이룬 목표는 입사하고 한 달 만에 계약 쓰기, 이제 푹푹 가기 전에 무조건 1개 이상 쓰고 가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 현재 목표는 제가 아직 제 고객을 상담을 해서 계약을 써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담 지원 없이 제 고객을 제가 직접 상담해서 계약을 써보고 싶고, 저도 이제 본부장님처럼 내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직원도 잘 챙기면서 돈도 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과장으로 승진하는 게 좀 목표입니다. 일단 제일 큰 거는 빚더미를 억 단위로 갖고 이제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걸 일단 다 갚고 지금은 저는 이제 대출 나오는 신용도도 거의 그 이상으로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뭐 대한민국 사람이 아닐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크게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이제 제 옆에 이제 벤붕이로 차도 이제 있는데, 솔직히 멘탈도 쿠쿠다스인 제가 고객 앞에만 서면은 완전히 그냥 연예인처럼 바뀌어가지고 이제 계약도 쓰기도 하고, 또 사람 이렇게 많은 신입생들 모였을 때 제가 항상 매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교육도 하고, 그런 교육하는 모습을 보고 신입들도 또 OJT 쓰고 하거든요. 멋있다, 재밌다 이런 말들 해주면은 저도 진짜 그것만큼 뿌듯한 게 없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솔직히 현재 목표를 딱 세워놓는다기보다는 위에 분들 너무 그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서는 저는 이제 수아과장님을 이기려고, 아니 또 따라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저희 제한 팀장님도 있고 유한 팀장님도 있고 계속 이겨가려고 하고 있죠.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빚을 많이 져서 들어왔잖아요. 그 빚을 약 2억 정도를 다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직장 다니면서 드림카였던 게 있어요. 포르쉐, 박스터. 그게 이제 신차가로는 1억이 좀 넘어가는데 괜찮은 중고차는 한 1억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비슷하거나 가격대가 1억이 넘어가는 차를 타고 있거든요. BMW X6라는 차인데 제 또래나 뭐 주변에 뭐 형님들이 좀 이걸 또 드림카를 꿈꾸고 있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저 이런 차를 탄 것도 이룬 거라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입사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에 월 1,000만 원 이상은 벌자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많이 벌고 있어요. 월 한 1,500 정도 좀 벌고 있더라고요. 다른 목표는 저도 이제 채용을 좀 해서 팀원을 꾸려가지고, 계약은 당연한 거고 신입 때 당시에 금전적인 거 뭐 힘든 것도 있고 개인 사정으로 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도 폭한 게 있기 때문에 돈을 떠나서 회사에 필요한 드릴 수 있는 팀장이 되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신입 때는 돈이 없어서 넥타이가 찢어져 있다 뭐 그런 거, 제 팀원이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제가 좀 지원을 하는, 베푸는,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받았거든요. 회사 뭐 대리님들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대표님한테 받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많이 베푸는 팀장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 1등을 하고 나서 이 1등만 받을 수 있는 1월 바지도 제가 받았는데 1등을 하다 보니 당연히 많이 벌었어요. 예전에는 사고 싶은 게 없을 정도로 뭔가 소득에 대한 압박감이 심했는데 지금은 사고 싶은 건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 오히려 사고 싶은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차는 아반떼면 되지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제가 벤츠를 타고 있고, 지금은 제가 더 커져서 포르쉐 정도는 타야지라는 이제 그런 삶의 기준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입사 당시에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승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실은 욕심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일을 안 했었거든요. 한 1년 차 넘어갈 때까지 그냥 나는 오랜만에 사회에 나왔으니까 잘 적응을 하는 게 일단은 목표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네, 내가 그래도 좀 일은 잘하고 있네,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목표가 승진도 이제 하고 싶고, 승진을 하면은 당연히 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그릇이 돼서 팀장이 되면 제가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팀원들을 잘 꾸려서 단단한 팀의 팀장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입사한 만큼 대리 생활보다는 차석 팀장까지 가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좀 강해요.
왜냐면 이 분양의 꽃은 저는 상담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리님들과 그 상담사의 역할이 따로 있다 보니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지금 대표님께서 상담을 해주셨거든요. 그때는 제가 고객인 것처럼 뒤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고객하고 거의 같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상담하고 계시는 뭐 지금 뭐 유현팀장님이나 아니면 재한 팀장님이나 뭐 수화 과장님이나 보면은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보면서 나도 꼭 언젠가는 차석이나 팀장이 돼서 이 회사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TM뿐만 아니라 상담으로서 고객들과의 계약을 좀 창출해내는 그런 것들이 되게 목표였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이루게 됐고 우리 그 대표님께서 다 알려주신 방법들로 노하우들로 해서 제가 다 이루게 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상담을 좀 체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리가 아니라 저도 이제 진급을 해서 과장, 팀장 그 위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욕심들이 생겼었는데 작년에 그래도 과장으로 좀 승진했던 그런 목표가 이루어졌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과장이 된 이유는 진짜 남들보다 좀 노력을 많이 좀 시간을 좀 많이 쏟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좋게 보셨던 것 같아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과장이라는 직급은 지금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다 이렇게 챙길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회사에서도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좀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정확하게 잘 못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가 스스로 느낀 뭐 그런 게 있었어서 더 단단하게 직원들이 잘 믿고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좀 단단함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리로서 그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목표는 아직 이루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1월그룹과 그 다음에 대표님께 어느 정도의 도움이 많이 되기 위해서 저 스스로 세운 목표들이 분명히 있겠죠. 몇 명 기준에 뭐 팀원이 됐건 아니면 몇 건 이상의 뭐 계약이 됐었건 기준과 목표는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 목표를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무너지고 너무나도 힘든 순간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게 저는 대표님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판을 기회 삼아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게 제 목표가 되는 거고 1월 그룹이라는 이름답게 정말 그룹으로서 어떤 하나의 계열사를 제가 하나 맡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제 목표가 되거든요. 저는 이번이 오히려 제가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믿어주신 만큼 또 기회를 주신 만큼 또 최선을 다해서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해서 차를 샀습니다. 예전엔 뚜벅이었거든요. 저한테 좀 큰 영향인 것 같고 변환점인 것 같고 제가 30년이란 인생을 살면서 백화점을 간 게 지금 회사 입사해서 거의 50번은 간 것 같아요. 물론 갈 때마다 뭘 산 건 아니지만 영업직을 하면서 돈도 벌고 하다 보니까 명품이라는 걸 좀 일시불로 사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1월그룹에 입사해서 명품을 제가 항상 일시불로 긁어요. 그게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월급쟁이였을 때는 솔직히 그런 거를 제가 꿈도 꾸지 못할 행동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일시불로 긁을 수 있게 기회를 좀 만들어주신 저희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이 1월에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도 가끔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일은 무조건 김수아가 해야 돼. 그리고 이 일은 무조건 수아만 할 수 있어 라는 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을 많이 키워가지고 1월이라는 회사의 기여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싶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도 잘 되고 저희 회사가 좀 더 많이 크는 그런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무너져 본 적도 있고 너무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회를 얻은 만큼 절대로 그때처럼 뺏기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는 더 먼저 할 거고 제가 지금 하는 이 분양 상담사 상담하는 업무도 마찬가지고 제가 물론 현재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제가 먼저 기회를 받을 거고 그리고 누구보다 저는 계약을 많이 쓸 거고 저는 누구한테도 질 자신이 없거든요. 이건 진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고 대체될 수 없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되새기는 게 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 1월그룹에서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그런 사람으로 좀 되고 싶습니다. 일을 하는데 막 고난 있고 역경이 있을 일은 없잖아요. 보통 회사라고 하면은. 근데 저는 진짜 모든 순환과 역경 이런 거 다 겪고 버텨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대림들 다 통틀어서도 저만큼 못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모든 상황, 모든 이런 것들 다 겪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뭐 어떤 것든 다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있어요. 나 지금 이런 상황이다. 나 지금 저런 상황이다. 다 갖고 오시면은 저 진짜 모든 걸 다 대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교과서 같은 그런 정석대로 좀 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원과장은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는 정원과장은 어떻게 했을까? 모든 그 해답지가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 알려주면 솔직히 좀 빨리는 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진짜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입분들도 정석대로 알고 이제 정석대로 배워가야 좀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빠른 길보다는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번 설날 때 대표님이 전 직원들한테 명절 상여금이라고 다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그 봉투에 각각 이제 대표님이 글을 이제 손으로 직접 써주셨거든요. 대표님이 저한테 적어주신 게 1월 그룹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이제 되어달라고 하셨거든요. 계약을 쓰는데 이거는 용화 대리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계약이다. 그래서 너가 들어가라. 이거는 너가 아니면 안 된다. 매출도 당연하고 당연히 저희 회사가 성장하려면은 저만 이제 돈을 벌면 안 되니까 당연히 앞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피드백이나 뭐 경험이나 업무적인 거 그런 거는 내가 알려줘라. 약간 이렇게 회사에서는 진짜 이런 일적인 걸로도 좀 알려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1월 그룹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데 장난스럽게 저한테 뭐 엄마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거든요.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연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눈치도 빠르고 캐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직원들을 잘 보듬어주고 제가 품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1월에서 기둥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칼이 되고 싶어요. 왜냐면 대표님께서 1월그룹 어떻게 창립을 하셨고 직원들한테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시면서 직원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는다라고 하면 대표님께서는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어도 지켜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필요로 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핵심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회사를 다니면서 복지라든지 받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그 받은 것들을 저는 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똑같이 진짜 그대로 그 이상으로 되돌려 줄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받은 만큼 위에도 대표님께도 다 보답을 해야 되고 배운 그대로를 좀 아낌없이 거짓없이 숨김없이 그냥 다 그대로 주고 싶고 밑에서 똑같이 받은 그런 분들도 또 언젠가는 좋은 마음가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기회가 돼서 또 같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배운 그대로를 내려줘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직급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단순히 뭐 몇 개의 계약을 쓰고 상담을 잘하고 성과를 잘 내고 김유한 팀장이다 이렇게 이제 남기보다는 단순히 직급과 그 다음에 성과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했었던 태도나 기준이 명확하게 좀 되어서 일하는 데에 있어서 그 다음에 업무하는 데에 있어서 올바른 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좀 남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회사와 또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와 조금 더 좋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1월 그룹이 지금도 업계 1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 하면은 유명한 반도체 회사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분양 하면은 1월 그룹?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게 업계 이제 1위가 되기까지 그렇게 자리매김하기까지 길을 저는 좀 많이 서포트 해드리고 싶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업계 최고로 성장을 하려면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해요. 그럼 그 단계가 어떻게 보면 과정이잖아요. 1월 그룹이 모든 그 걷는 발자국에 저라는 사람을 좀 남기고 싶어요. 그 과정 속에. 도전과 성장. 도전과 성장.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1월 그룹. 1월 그룹.